풀적이느라 가끔 중단되었지만 클레어는 자신이 기억해 낸 이야기를 띄엄띄엄 알리스에게 들려주었다. 노파는 놀란 표정으로 흉터를 다시 봐야겠다고 했다. 노파는 쭈글쭈글한 손으로 분홍빛 흉터를 만져보고 도드라진 부분을 한 손가락으로 끝까지 훑어도 보았다. 그래, 네가 왔던 날 이 상처를 보고 큰 사고를 당했다는 생각은 했다. 하지만 아기를 꺼낼 만큼 길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구나. 세상에, 여자를 이렇게 배다니. 심지어 어린 소녀를. 넌 기껏 어린 여자애였어. 그래,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겠니. 그러다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아니요, 배를 가를 땐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그 전에는 진통이 있었죠. 불인처럼 아이가 꿈틀거렸으니까요. 하지만 배에 칼을 댈 땐 그냥 느낌뿐이었어요. 칼을 밀어넣는 느낌인데 어, 통증은 없었어요. 알리스가 못 믿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특별한 약이 있어요. 마약 같은 건데 통증을 없애주는 약이에요. 하얀 버드나무가 통증을 줄여주긴 하지. 하지만 배를 가를 때는 소용없어. 우리한테 그런 약초는 없어.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그럼 피는 어쩌고? 알리스가 다시 흉터를 건드렸다. 세월의 손마디가 굽고 두꺼워진 손가락이 그 위를 길게 훑고 지나갔다. 이런 흉터는 본 적은 있다. 갈고리에 살이 찢겨나간 어부도 있고 짐승의 발톱에 살점이 뜯겨나간 사냥꾼도 있었으니까. 그들을 봐달라는 요청을 받기는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달래고 위로하는 것밖에 없었지. 쿨럭거리며 쏟아지는 피 때문에 끝내는 죽고 말았단다. 피와 고통 때문에. 처음에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지만 피를 많이 흘릴수록 그 소리도 잦아든단다. 그러고는 눈부터 죽어가는 거야. 노파의 눈이 아련해졌다.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치유하지 못했던 끔찍한 경험을 되새기는 중이었다. 클레어가 자신의 흉터를 내려다보았다. 전 보지는 못했어요. 눈을 가렸거든요. 클레어는 얼굴을 덮은 가면 생각에 살짝 몸서리를 쳤다. 그래도 배를 가르는 느낌은 있었어요. 네, 할머니 말이 맞아요. 당연히 피가 났겠지만 그마저 도구가 있었을 거예요. 작은 소리가 들렸었는데. 클레어는 기억을 떠올리며 그 소리를 재현해 보았다. 지지직 지지직 그리고 탄내가 났어요. 내 생각엔 알리스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클레어가 말을 잇기를 기다렸다. 클레어가 한숨을 쉬었다. 여기 없는 기술이 있어요. 전기라는 건데 설명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기로 혈관을 태워서 봉합하는 도구 같은 거죠. 지지직 지지직. 알리스가 말이 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따금 뱀에 물린 상처를 태우기는 한다. 불막대를 이용하는데 독은 없애도 출혈을 막지는 못해. 하물며 너처럼 큰 상처라면 말도 안 된다. 클레어가 옷을 내려 흉터를 가렸다. 그리고 두 여인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한 사람은 혼란스러운 기억 때문이고 다른 사람은 소녀가 겪은 고통과 이유가 당혹스럽기 때문이었다. 클레어가 마침내 조용히 속삭였다. 아기를 찾아야겠어요. 그래, 그래야지. 어떻게요? 알리스는 대답하지 못했다. 클레어는 브린에게도 얘기했다. 어느 날 오후 브린이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일 때였다. 클레어가 과거 얘기를 하자 브린은 충격과 슬픔에 빠진 채 경청했다. 클레어가 자신의 끔찍한 질문에 대답할 때는 아기를 좀 더 꼭 끌어안았다. 하지만 깨닫지 못한 게 있었다. 오두막 바로 밖. 시원한 가을바람을 위해 열어둔 문 옆에서 어린 소녀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들은 재빨리 달려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했다. 끔찍한 비밀. 베타는 그렇게 불렀다. 이것저것 과정을 섞은 이야기에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재미있었다. 바다 소녀한테 아기가 있었대요. 예, 그렇게 어린 사람한테. 아니요, 남편은 없어요. 사람들이 아기를 데려갔어요. 그냥 데려간 거래요. 그런데 그 후에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비밀은 마을 전체에 번졌다. 나이든 여인들을 불쌍하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자식을 잃은 슬픈 경험들이 있기에 그 상실감이 얼마나 혹독한지 알기 때문이었다. 예쁜 이방인을 질투했던 젊은 여자들은 콧웃음부터 쳤다. 남편이 없다고? 걸레 같은 년.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살던 곳에서 쫓겨난 거야. 초여름에 혼례식 때 클레어의 도움을 받았던 글래니스도 그새 부풀어 오는 배를 보란듯이 매만지며 빽하고 고개를 젖혔다. 알리스야 3파로 받아들이겠지만 그녀는 안 돼. 꺽다리 안드라스도 클레어를 보고 잔뜩 인상을 쓰며 고개를 돌렸다. 무슨 일 있어요? 클레어가 그의 냉대에 놀라 불렀다. 지금껏 그렇게도 친절했건만. 그게 사실이에요? 사람들 얘기가? 누구요? 뭐라고 하는데요?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요. 클레어가 남편도 없이 아기를 낳았다고. 클레어가 멍하니 안드라스를 보았다. 그 얘기는 자신한테도 여전히 너무 낯선지라 지금도 비밀처럼 여겨졌다. 아직 단편적인 기억들에 불과한 탓에 찬찬히 정리해 봐야 했다. 그나마 출산의 기억만은 분명하고도 끔찍했다. 하지만 아기는? 아니, 전혀 실감도 나지 않았다. 그저 뭔가 아주 작은 존재가 태어났다는 정도뿐. 내가 살던 곳에서는 상황이 달랐어요. 결혼 같은 게 없었으니까. 하지만 사실이에요. 아이를 낳았었죠. 당신은 이해 못해요. 난 아이를 낳도록 선발되었는데 그곳에서는 명예로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출산모라고 불리기도 했고. 어느새 그를 대하는 클레어의 말투도 쌀쌀해져 갔다. 안드라스가 턱을 들고 경멸스럽게 그녀를 보았다. 당신은 이제 여기 살아요. 그런데 더럽혀진 거요. 더럽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죠? 짐승처럼 들판에서 짝짓는 여자들. 그런 여자들은 더러운 여자들이요. 그런 여자는 아무도 안 데려가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다. 양들의 짝짓기를 본 적이 있었다. 아이나르는 그런 식으로 새끼양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녀가 그런 일에 대해 너무도 무지하다며 웃기까지 했다. 클레어가 안드라스에게 쏘아붙였다.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나도 상관없어요. 안드라스가 차갑게 대꾸했다. 그는 등을 돌리고 계속 장작을 쌓아 나갔다. 클레어는 잠시 바라보다가 자리를 떴다. 안드라스 때문에 아침부터 기분이 엉망이었다. 나중에 점심 식사를 하면서 알리스에게 그 얘기를 해주었다. 여기 방식이야. 어리석기는 하지만 언제나 그랬단다. 여자들은 순결한 몸으로 결혼해야 해. 아니면 순결한 척이라도 해야겠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안 데려가겠죠? 알리스가 어깨를 으쓱하며 키득거렸다. 사람들은 쉽게 잊는다. 아무래도 안드라스가 너를 원했던 것 같구나. 어쨌든 건드리지 않으면 그 애도 저절로 잊을 게야. 클레어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랑 날개한테 시금치를 조금 주었다. 새는 횃대에서 신나게 깡충거리며 왔다 갔다 했다. 클레어는 접시에 남은 음식을 긁어 양동이에 버렸다. 안드라스는 신경 안 써요. 결혼할 생각도 없고. 할머니도 안 했잖아요. 알리스가 씩 웃었다. 나야 제멋대로였지. 제멋대로? 누군 바람난 야생마라고 부르더구나. 아무도 못 말렸어. 알리스가 큰 소리로 웃었다. 클레어는 알리스가 웃음을 통해 분노를 가라앉히고 있음을 깨달았다. 알리스의 주름과 곱사 등을 보면 그녀가 바람난 야생마였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으나 거침없는 웃음을 통해서라면 먼 옛날 자유로웠던 영혼을 언뜻 볼 수 있었다. 아이들은 사람들이 수군대는 얘기에는 호기심이 많았으나 클레어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어렸다. 그래서 클레어에게 질문도 거침없이 했다. 언젠가 해변에서 땔감을 모을 때였다. 거센 바람이 클레어의 치마를 낚아챘다. 베탄이 물었다. 아기가 뱃속에서 자란 거예요? 우리 엄마처럼? 클레어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모두는 아는 얘기다. 클레어가 굽은 나무를 땔감에 더했다. 델비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아들이었어요? 클레어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수컷이었어. 클레어는 그렇게 내뱉고는 스스로 깜짝 놀랐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 아기는 누구나 베탄의 여동생처럼 여아 아니면 남아라고 부른다. 그런데 왜 수컷이라는 이상한 단어를 쓴 거지? 마치 숲이나 들판에 사는 짐승을 낳기라도 한 것처럼. 그런데 어디 간 거예요, 언니 수컷? 누가 빼앗아 갔어요? 어린 아이라는 무척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클레어는 미소로 아이를 안심시켰다. 음, 다른 사람한테 그 아이가 필요했거든. 네 엄마도 이 딸감이 필요해서 가져가잖아. 그러니 저 큰 놈을 여기로 끌고 와서 우리가 자를 수 있는지 한번 볼까?
할 수 있어요. 나를 봐요. 얼마나 힘이 세다고요. 남자처럼 힘세요. 수컷처럼. 아이들은 젖은 모래 위를 마구 달리며 소리도 지르고 웃기도 했다. 문득 해변을 애두른 높은 둑을 보니 그곳에 아이나르가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넓은 어깨에 물지개를 지고 양쪽에 물 양동이를 매단 걸 보니 샘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모양이었다. 그는 지게를 진 상태에서도 지팡이 두 개를 쓸 수 있었다. 그녀와 시선이 마주치자 아이나르가 한 손을 들어 손인사를 해보였다. 클레어도 손짓을 하며 미소 지었다. 그래, 나를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남자가 한 명은 있잖아. 아니면 내가 저 남자만큼 더럽혀진 건가? 클레어는 오솔길을 따라 걸어가는 아이나르를 지켜보았다. 그는 두 발을 차례로 질질 끌며 걸었다. 백사장에서는 아이들이 웃으며 아이나르의 발걸음을 흉내냈다. 잠시 후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발자국을 바닷물이 채우고 지워버렸다.